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실업대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된 프로그램이 있지만 후속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뿐인 대책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2년 전 고용한 계약직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최근 무더기로 해지해 근로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지방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비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심하면서 다양한 논리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해 80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청년 실업 대책으로 20만 개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취업 대책이 발표됐지만 후속 대책은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 해소 종합대책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기업이 지역 상공회의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기업인 효성은 아직도 전주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직자를 자체 교육시설에서 교육시켜 취업을 알선하고 대기업 채용 때는 우대한다는 고용 디딤돌 과정.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력 수요에 따라 대학의 계약학과를 활성화한다는 프로그램도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속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라북도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 측에서는 세부 추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확정될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효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효성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다고 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자칫 정부의 말뿐인 대책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처음으로 외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JB드론 코리아는 최근 홍콩 수출입 전문 회사에서 20억 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JB드론 코리아는 이 자금을 활용해 전주시 팔복동에 새 공장을 짓고 교육용 드론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2년 전 주간 2교대 근무제를 시작하면서 계약직 근로자들을 대거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해 근로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선 씨는 2년 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꿈은 재계약 일주일을 앞두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상심이 일단 너무 컸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가정도 있고 이제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회사를 나가면은 이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최근 트럭부 계약직 근로자 50여 명에게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2년 전 주간 2교대 근무를 시작하면서 고용한 계약직 15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던 근로자들입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근로자들은 부당 해고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영업이익을 남기고 비용 절감을 하고 고용 유연화를 해서 굳이 이렇게 가야 될 회사인지 선진화될 수 있는 회사인지. 회사 측은 계약직은 2년 범위 안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계약 기간을 정한 우리 회사에서 채용한 계약직 사원이죠. 계약 완료죠.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현대차 울산공장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부당 해고라며 복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주공장 계약직 근로자들은
이 판정을 근거로 법적 공방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식품가공업체인 동희식품과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광스틸 등 4개 기업이 익산과 김제 등의 공장을 짓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는 270억 원이며 고용 예정 인원은 100여 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기업이 식품과 자동차 부품 등 전략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지방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비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이끌어내려면 다양한 논리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전북은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차질, 수도권 기업의 전북 이전 제한, 그리고 새만금 외자 유치 제한 등으로 10년 동안 1조 9천억 원의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간접적인 효과로서 정량적인 분석을 한 결과가 1조 9,500억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최경환 부총리는 기본적인 틀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화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수도권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지방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논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권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비수도권 지역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이 공유제 같은 것을 건의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전북 지역의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보조금을 향상해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나타날 1조 9천억 원의 피해 규모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공항과 항만시설 등을 지방경제 활성화에 적절한 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전북의 이산가족이 1,122명이지만 남북의 상봉 규모가 크지 않아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질 이산가족은 한두 명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전국적으로 6만 6천 명의 신청자가 대기해 전북의 경우 많아야 한두 명이 상봉자로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북 오도 전북사무소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려면 현재 100명인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1,000명으로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자 전라북도가 오는 2017년 모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를 재개하기로 한 만큼 2017년 무주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해 대회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전북에서 열릴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보 총회에도 북한 도시연합체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는 지방 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해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8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 재정 확대를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교육 예산은 정부 보통 교부금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부금은 세수 부족으로 600억 원이 줄었고 내년에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리 예산을 지원하고 연 300억 원의 지방채 이자를 주고 나면 가용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 정기예금을 해약하기도 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보통 교부금이 감소될 예정으로 있고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 경비로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상당히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이다. 교육 재정이 부족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옵니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부실은 물론 학교의 시설 개선 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재정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학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8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내국세의 20%인 교육재정 교부율을 25%까지 올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압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전원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각 지역별로 구성된 교육재정 확충 운동본부는 전국적으로 연대해 대정부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무기로 교육의 경제 논리를 대입하고 있고 여당도 법률안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적 요구가 받아들여지기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군산 서해대 이사장의 법인돈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서해대학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과 황진택 총장을 출국 금지시킨 데 이어 서해대학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중학 이사장은 지난해 경기도 용인의 건설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해대 법인 계좌 이해금 70억 원을 담보로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법인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되는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대면 진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수시 대면 진학 상담실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시에 설치해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엔 전북 대입지원단 진학 상담팀 교사 26명이 참여해 수험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곳이 있습니다. 잘못된 도로 구조 탓인데요.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가 시급합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25톤 화물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량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을 하천은 탱크로리에서 새어나온 동물성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동물성 기름 17톤이 유출됐습니다. 지난 1년간 이 마을 앞 도로에서 난 대형 교통사고만 무려 3건. 정월달에 여기 한 번 나고 한 4월달인가 나고 또 이렇게 나서 10번 났어 올해 사고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잦은 것은 도로 선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은 직선 내리막길을 달리다 마을 앞에서 갑자기 급커브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대형 트럭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선형이 S자에다가 급커브 선형으로 인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잇따른 대형 사고에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차 내려오는 것이 보이지 않아 마을 해관이나 모종을 건널 때는 위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도로 선형을 개선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3번의 대형 사고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고가 자주 나오고 그러면 제가 나가서 조사해서 개선되도록 아니면은 안전시설물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도로 구조 탓에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민주노총 익산시 지부와 사회공공성 강화 익산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원광대 학교 안에 고속시외버스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원광대 학생 90%가량이 수도권 등 타 지역 출신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 성장하려면 대학 안에 고속시외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며 시민 4천여 명의 지지 서명을 익산시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와 시내버스 등 운수업계는 승객 감소로 이어진다며 학교 안 고속시외버스 승강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 예산을 멋대로 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새정치연합의 예결위 간사를 비판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지난 22일 부안에서 열린 야유회에서 김종규 부안군수가 노래를 하면 부안에 100억 원의 예산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우선 순위대로 배정해야 할 지역 예산을 야당 예결위 간사가 멋대로 배정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안군의 옛 해양경찰서인 해양경비안전서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해상 치안과 불법 중국어선 대응을 위해 부안의 총경급 서장과 5명의 과장 등 260명 규모의 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는 안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부안 해양경비안전서가 준공되면 전북의 해양경비안전서는 군산에 이어 2곳으로 늘어납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협의회를 만듭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에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협의회를 출범시켜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전북발전연구원의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연구를 의뢰해서 대전과 광주,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주시의 쓰레기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30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인구 증가율은 1.8%에 그친 반면 쓰레기 발생량은 27%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시민 1명이 1년에 버리는 쓰레기는 평균 309kg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지회 임원과 대의원 등 7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선고하고 조합원 등 7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 현대차 전주공장 출입문 앞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해 출차를 방해하는 등 회사에 6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찾아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댄 피해자 2명의 예금 2,300여만 원을 인출해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28.9도, 전주는 27.9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우량도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모레도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말에 반짝 더위가 찾아온 뒤 일요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